뉴스부터 확인 그럼 들어갑니다. 뉴스부터 한번 시작할까요? 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 좀 안 좋은 기사입니다. 애플 아이폰 출하 연기라는 소식 갖고 왔는데요. 네. 같이 보시면 자,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폭스콘 인근 지역을 12월 1일까지 2일부터 7일 동안 폐쇄한다고 하는데 이 폭스콘 인근 지역이 혹시 정저우라는 도시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도움 받아야 됩니다, 제가. 네, 네. 그래서 아이폰 14 프로 맥스까지 출하가 연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봤더니 확진자의 모습 6개월 만에 최대치로 증가했는데 네. 5,600명이 나왔다는 거 좀 네, 보여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일반적인 직원들이 자발적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답니다. 직장을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맞아, 영상 찾아보면 막 있습니다. 있습니까? 진짜 네. 그럼 스스로 막 도망간 겁니까? 그렇죠. 어. 이제 어쨌든 중국은요, 만약에 네. 코로나가 그 직원들 중에 발발하면 예. 일단 전직 그 회사 공장을 일단 그 묶어버려요. 그리고 못 나오게 합니다. 아, 못 나 지난번 디즈니처럼. 네네, 그렇죠. 어. 그래서 어차피 거기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먹고 자고 공장 돌려라. 아, 돌려라? 그래서 뭐꼭 나와야 되는 사람은 이제 PCR 검사를 몇 번을 해서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먹을 게 부족한 그렇군요. 사태가 벌어지다 먹을 보니까 거? 또 이게 또 중국은요, 약간 지난번에 누가 말씀해 주셨지? 약간 그 회사를 우리 또 이남우 교수님 말씀해 주셨죠. 이남우 교수께서. 예. 2달, 3달 하고 또 바꾸고 이러는데 내가 여기에 갇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고향을 간다고 뭐 탈출하시는 분도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발적 탈출자가 만약 회사에 복귀하면 네. 보너스 69달러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안 온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네네. 어려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폭스콘이 아이폰 출하량이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분기 전망 하향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니까 애플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첫 번째 전해드립니다. 맞아요. 예. 애플이 실적이 유일하게 견조했고요. 예. 실적이 나오고 나서 다른 빅테크들이 무너지는데 애플 혼자 견조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저 댓글에서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왜 이제서야 중국 이슈가 회자가 되느냐. 어쨌든 지금은 중국 이슈 때문에 빠지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바로 어제 오늘 이슈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생산량과 직결되느냐 안 되느냐 의 갈림길에서 좀 영향이 있는 걸로 판별이 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동안 버텼던 부분을 좀 토해내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코로나 패스가 그 뭐죠? 중지됐다는 소문이 나왔는데 중지된 게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죠. 금요일 날 예. 중국 시장이 폭등을 했어요. 항생 테크 지수는 아마 지수가 9%로 폭등이요? 올랐을 겁니다. 예, 오. 금요일 날. 그 이제 제로 코로나가 완화되거나 이제 완화되거나. 폐지된다는 이제 루머가 돌았는데 루머가? 주말에 중국 당국에서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오늘 저는 중국 시장이 폭락을 하려나 했는데 그렇진 또 않았어요. 이게 그렇습니까? 역시나 기대감이 있다라는 쪽으로 시장을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마지막 질문. 그러면 이게 혹시 코로나에 대한 완화적 기조를 가져가겠습니까? 중국 당국이? 이게 예. 더 이상 좀 옥죄기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의견이에요. 시장에서 보는 좀 판단인데, 근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중국이 확진자가 최대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요, 네. 너무 섣부른 기대감으로 그런 쪽에 베팅을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봤고요. 두 번째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네. 번째는요. 메타 플랫폼스 대규모 감원을 예고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네네. 진짜 어려워집니다. 메타 플랫폼스 같이 볼 건데요. 네. 바로 이 기사입니다. 라지 스케일 레이오프라서 일단은 큰 규모의 정리가 예상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봤더니 이번 주 수요일 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걸 대표하고 있는 그 기사가 뭐냐면 휴가를 취소하고 대기하라 공고가 주어지면서 아마 수요일 날 발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숫자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수천 명이 해고된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해고될 걸로 보인다는 거 좀 전해드리고요. 같이 보시면 좋은데 다음 페이지가 요겁니다. 2018년 전년 동기 대비 41% 이상 직원 늘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 전년 동기 대비 26%, 20년에 동기 대비 30%, 그 다음에 21년에 22.8%. 그래서 현재 8만 7천 명의 직원이 있는데 3년 만에 2배에서 급증했다. 그러네요. 이게 바로 무겁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메타 플랫폼에서 돈이 좀 못 버는 상황이 됐는데 직원 너무 많이 채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1년 수준으로 돌아가려고 하더라도 거의 20% 정도의 엄청나죠. 감원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한 10% 20% 줄일 걸로 보이니까요. 아마 앞자가 7자를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나중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요일 날 발표가 된다니까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날이니까 보고요. 3번 직원 감원은 메타만 이죠. 메타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거죠. 그렇죠. 메타만 이게 아니고 그렇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수많은 빅테크 하고 있는데요. 쇼피파이, 테슬라,
트위터, 리프트,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똑같이 스트라이프, 오픈도어, 아마존, 애플, 퀄컴. 근데 아마존, 애플, 퀄컴은 일단 신규층을 중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대부분의 빅테크를 포함한 기술 업종들이 지금 많은 분들을 내보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비용에 대한 부분이 예매하는 걸로 보이니까 절감 차를 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너무 많이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네. 참 아이러니한 게 지난 금요일에도 고용지표가 물론 이제 엇갈렸죠. 실업률이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고용지표가 또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저렇게 감언을 하는데 야뭐 여전히 고용이 타이트하다. 이게 이런 아이러니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과도하게 그런 늘었던 전문직 프로그래머 직종은 좀 줄어들고 있지만 나머지 그런 레저 접계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 늘어나는 그런 일자리가 그죠? 일자리가 좀 늘어나는 그런 약간 상반된 모습이 좀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이 여의도인데 여의도 금융권도 만만치가 않다는 소문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물론 뭐 우리 진영님 워낙 훌륭한 인재이기 때문에 그럴 리 없겠지만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저희 지금 보면은. 초등학생 2명이 그렇습니까? 입만 벌리고 있어서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까지 내년까지 잘 버텨야 되는데 좀 글쎄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돈이 없는 기업들 상당히 충격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기사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냐고 적었는데요. 같이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일단 실업률이 올라가면 일단 장이 올라올 것 같은데 같이 보시면요. 컨퍼런스 보드의 전망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년 전망이요. 실업률 4.5%였다. 근데 지금 3.7보다 좀 올라간 건데 4.5%면 장이 올라가는 겁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맞습니까? 물가 떨어집니까 이것 때문에? 일단 실업률이 올라야 그러니까 지금 물가를 잡으려면 수요가 좀 억제돼야 된다고 억제가 하죠. 되겠죠. 그러면 근데 약간 우리가 뭐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소비를 줄이지는 않는데 소비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거는 내가 실직을 하는 거래요. 실직하는 겁니다. 그 맞습니다. 순간 모든 지출이 다 스탑되는 거죠. 스탑되죠. 근데 너무 잔인합니다. 아까도 저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그분들의 아이들은. 그래서 좀 잔인한데 어쨌든 실업률이 올라가면 물가는 잡힌다.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 이제 이 금융업계로 보게 되면 제가 좀 선배인데 제가 이제 일치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통은 지지로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그 급여를 못 받으면 급여 못 받는 거 배가 나갑니다, 돈이.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월급 받으시는 직장인분들 다 아실 거예요. 스쳐갑니다. 월급은 그냥 스쳐가는 거예요. 쿠션 찍고 가는 건데 그게 안 들어오면 뭐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나는 진짜 어려웠는데 일단은 그런 피해를 안 받도록 다시 한번 기원해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요. 오늘부터 바뀌는 시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썸머타임이 이제 끝났습니다. 같이 보시면 자, 오늘 밤부터 밤 11시 반에 장을 시작하고요. 끝나는 것은 06시에 끝납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썸머타임 시작은 내년도 3월 10일이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11월 6일 날 이렇게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2시에서 1시로 바꿨다는 거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3월 10일 다시 한번 썸머타임이 개최가 되면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해서 그날 3월 12일 날 새벽 2시를 3시로 바꾼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썸머타임 폐지가 되게 의견이 많았거든요. 왜 폐지가 안 되는 겁니까? 썸머타임. 이게 올해가 이 썸머타임이 해제되는 마지막 해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마지막 해입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 법안이 통과가 돼서 내년부터는 계속 썸머타임. 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뭐 다른 거면 혹시 미국 사시는 분들 있으면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같이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장의성 진영님은 내년까지 방송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요. 3월, 4월, 5월, 6월, 7월까지 계속. 초등학생 2명을 위해서 방송도 열심히. 한 명이 또 내년 중학생이 되니까. 잠깐 순간적으로 눈이 떨렸는데 진심을 알고 뭐든지 한번 열심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금 최정이 홈런을 치면서 4대2가 됐다고 해요. 오늘도 코리안 시리즈와 승부하는 우리 글로벌 라이브 여러분들 야구 보시는 한켠에 꼭 그 3프로 TV 틀어 놓으시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정웅선임 매니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프로 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